자, 이제 시대를 좀 건너 뛰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소련의 영향으로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앞두고 재헌의회가 구성돼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진호 박사를 중심으로 만든 대한민국 헌법에는 먼저 전문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각 책임제로 정치체제를 짜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시작부터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이승만 씨가 대통령제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헌법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씨는 1952년 당시에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게 돼 있었는데 간선제로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반대가 심하자 백골단 땄벌떼 같은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납치하는 등의 폭력으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개헌을 했다 그래서 발췌개헌이라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백골단 땄벌떼 듣기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헌법은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는 것으로 1차 개헌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5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폐해서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야욕은 결국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김주열 군의 죽음에 항의하는 전국적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서 3차 개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차 개헌은 뭐냐?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했는데 법을 제정하고 보니까 그 이전에 반민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법에 한해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 정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개혁이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박정희 씨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원래 혼란해서 군인들이 이것을 수습하러 나왔다고 했고 이 혼란이 정리되면 군인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962년에 5차 개헌,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는 그런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씨 역시 우리 헌법을 계속 유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63년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71년이면 대통령을 물러나야 됐어요. 박정희 씨는 계속 집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했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3선 개헌입니다. 당시에 우리 국민들, 대학생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모두 다 반대했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으로 3선 개헌을 이루고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는 장기 집권이 아니라 영구 집권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달에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이것 역시 쿠데타적인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10월 유신이라는 게 어떤 헌법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꼭두각시 기관을 통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선거제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2359명으로 구성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매번 박정희 씨가 단독 출마하고 무효표 몇 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로 당선되는 그런 전 세계의 가장 부끄러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선거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저 부끄러운 7차 개헌, 소위 유신 헌법 개헌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했던 박정희 씨 역시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전 국민적인 반대가 들끓는 속에서 신복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사살되고 말았죠. 이때 우리 다시 한번 민주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80년 서울의 봄 통해서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이제는 정말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헌법을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역시 안타깝게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 그리고 5.17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민주헌법을 쟁취하겠다는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학살로 눌렀던 전두환 씨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7년 단임제 개헌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8차 개헌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그리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하자는 그러한 운동이 요원의 들불처럼 타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고문당하던 중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한열 군이 최루탄 파편에 의해서 그 젊은 생명을 잃으면서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민들에게 6.29 항복선언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승리로 얻어진 9차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세력이 분열되면서 노태우 씨가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민주화운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7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해방 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서 국민의 정부가 수립되게 됐습니다. 이후에 김영삼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참여정부가 구성됐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부 민주화의 후퇴와 우리 정치의 퇴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민주헌법을 이뤄내야 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그리고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이것은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898년 장작불 집회에서 시작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시작됐던 우리 헌법,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10차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재헌절을 맞아서 우리 헌법이 어떤 과정으로 순환을 겪어왔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헌법을 유린한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한홍우 교수를 모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